뭐냐면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구입한 사람들은 일단 분석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제일 효과를 많이 볼 대상들은 당연히 규제에서 피한, 그래서 풍선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3월달부터 이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좀 강화돼서 이제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 16세 때 이제 3월 자금 출처에 대한 내용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 내용을 일단 먼저 간략히 살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시장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라는 23페이지, 36페이지짜리에서 23페이지 남아있는 내용인데, 자, 이게 뭐냐면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구입한 사람들은 일단 분석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법인의 탄력 및 정밀 검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비사업 같은 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 이제 돈이 되는데 좀 몰리는 곳들이죠. 이런 것에 대한 합동 점검도 상시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설 조사팀을 증설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증언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신고 항목에 대한 구체화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 이상 주택 취득세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 외에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의 한계가 보인다. 근데 풍선 효과가 투기과열 지역에 집중하니까 풍선 효과가 그 외 지역으로 퍼졌는데 거기를 지금 조사할 수 있는 어떤 항목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했냐 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투기과열 지구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3억 이상 주택, 그 다음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지역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이라면 확대를 해서 이렇게 신고 항목,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 개정을 한 다음에 바로 시행하는데 그 시행령 개정을 지금 20년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년 3월부터 바로 즉시 시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구체화 및 지급수단을 기재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확인서 징구 신설 등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증여 상속, 그러니까 증여 추정이죠. 쉽게 얘기해서 네가 너의 나이대에 비해서 너의 연봉에 비해서 이만한 집을 구입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입했니? 그거에 대해서 소명해 봐.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잡아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조달계획서를 여기 위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제출하는 거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나 어떻게 자금조달했어요 라고 쓰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이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까지 이제 기재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행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객관적인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부재해서 매매거래가 완료된 것만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선제적인 조사가 곤란하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더라. 그래서 개선을 어떻게 했냐면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9억 원 초과되는 거 있죠.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주택 실거래 신고 시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는 당연하거니와 여기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은 소득금액 증명원, 너 어떻게 소득을 벌었니? 그러면 예를 들면 예전에 나 연봉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면은 네가 5년 정도 일했으니까 뭐 이거 좀 모으면 2억 이상 모았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내면서 현금, 금융계 예금액 같은 것들 잔고 같은 걸 보는 거예요. 그럼 네가 연봉 5천이면 5년 동안 했는데 너는 그동안에 생활비로 얼마를 썼니? 까지 보는 거죠. 카드 내역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 샀지? 여기서 이거 빠지는 거고 뭐 샀지? 뭐 빠지고 하면은 너 연봉은 이거지만 실제로는 남은 돈이 요 정도 같은데 어떻게 이거 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그냥 너 연봉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얘가 뭘 사용했던 이런 출처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나 열심히 그냥 모았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2억 5천이니까 2억쯤 모았어. 뭐 인정해. 그죠? 되는데 이제는 야 다 빼고 나니까 너 한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3억짜리를 샀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수준으로 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여파가 큽니다. 이제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실제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솔직히 과소신고하는 것도 워낙에 많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관례적으로 모은 돈들이 있잖아요. 합법적이지 않은 뭐 그런 식으로 현금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지는 않은데 그런 거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증여는 아니더라도 소득세에 대한 탈루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부모님한테 받은 거 그거 뭐 증여세 신고합니까? 돈 현금 받은 거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 원 초과주택 같은 것을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토록 한다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명이 되는 사람들만 이게 구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소명은 한 80%만 소명하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땐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찮죠, 집을 살 때. 그래서 여러분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렇다고 가격이 빠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안 산다고 빠지진 않습니다. 매수인이 줄어들었다고 투기과열지구처럼 굉장히 유명한 좋은 그런 지역에 있는 매도인들이 급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매수인이 없지만 매도인도 급할 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래가 줄면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정체가 되는 거지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다른 유튜버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가격이 빠지진 않고 다만 가격이 상승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요런 데가. 그러면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가 아닌 것들, 뭐 미만이라거나 내지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이런 증빙자료 제출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풍선 효과죠. 그리고 뭐 여기 증빙자료 제출하는 건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자금 조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 지역 3억, 그 다음에 비규제 대상 6억이죠. 요게 이제 얘보다는 덜 규제를 하지만 어쨌든 규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3억 미만이라든가 사실 투기과열지구는 3억 미만은 사실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좋은 동네잖아, 솔직한요. 3억 이하 주택이 뭐 있습니까? 없어요. 없고 비규제지역의 6억 원 미만 주택은 쎄고 쎄죠, 아직은. 그런 지역들이 뜰 겁니다.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뜰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되게 많아. 제가 이제 일일이 언급은 좀 안 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지역 분석 좀 했다가 막 동네가 막 좀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쉽게 언급은 안 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라든가 정책을 잘 보게 되면 여러분이 투자 대상이 계속 나와요.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눈여겼으면 좋겠다. 이제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증빙 자료를 확인해서 이상거래 의심이 되게 되면 실거래 상설조사팀 조사를 즉시 조사 착수해서 실제로 부과라든가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해가 편하시니까 소득금액이 없는 미성년자야. 미성년자가 증여신고 없이 자기 자금을 과다하게 보였어. 어떡해? 미성년자가 무슨 수로 돈을 벌어요? 자기 자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뭔가를 썼다. 부동산 구입했다. 누가 봐도 증여죠. 이상한 거지.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소득 금액이 크지 않아요. 20대인데 대학생쯤 됐나?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하고 있으면 얘 돈 벌 시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현금, 금융기관, 예금액 등 자기 자금을 과다하게 보유했어요. 한 22살짜리가 한 통장에 한 2억 있어. 이상하지. 그죠?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의심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포함 주택,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들, 대출 규제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 것들, 뭐 이런 건 당연히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세무도 상식점에서 판단하시면 돼요. 누가 봐도 제가 저 나이 또래의 저 소득 수준에 이만한 아파트를 구입한다.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내용이 그렇다면 기사를 몇 가지 보죠. 3월 자금 출처 조사하니까 이제 기사가 쭉 뜨는데 일부만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예전 건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꺼내본 건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 기준이죠. 그래서 요걸 보시게 되면은 요건 2018년도 4월 이전 거고 현행은 요거가 되는 건데
요거 봤을 때 세대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혼한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결혼했는데 40대가 넘었다. 그러면 3억 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결혼하고 40세 이상인데 3억 원 미만 주택이 사실 별로 없죠. 30세인가 40, 37세, 8세 이런 사람들은 1억 5천입니다, 심지어. 1억 5천은 지방 가서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다, 어떤 배제는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심지어 결혼 안 한 비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딱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1억 5천의 절반, 3억의 절반, 이런 수준.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뭐 나는 뭐 조사 안 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기준이 뭐냐면 조사를 안 한다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세대주, 35살의 세대주인데 1억 3천만 원짜리 집 샀다. 그러면 그 증여 추정 배제를 기준에 속한 거기 때문에 조사 안 당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근데 1억 8천짜리 샀어. 그럼 무조건 조사를 하느냐? 아니야. 조사를 할 수도 있다지 조사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중에서 35세짜리가 35세 결혼한 사람이 1억 8천이면은 요거 넘었으니까 기준 넘었으니까 조사 대상이긴 하나 35세가 1억 8천 정도 뭐 대출 좀 받고 살 수 있지. 상식적이잖아요. 이런 건 조사 안 들어갑니다.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35세짜리가 18억짜리 샀어.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적에서 좀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넘어간다고 너무 쫄 거 없어요. 예.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자금조달계획서도 이제 작성을 이제 거의 다 대부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죠? 이해 편하기 이런 것들, 뭐 A씨의 경우는 자신이 보유한 현금을 취득자금 출처로 명시를 했는데 내가 현금 보유하고 있었어요 라고 취득자금 출처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현금을 보는 거야. 그 돈이 부모로부터 증여세 없이 변칙 증여된 자금이었다는 걸 이제 잡아내는 거죠. B씨 같은 경우는 현금 이 내역은 없었지만 부모님이 ATM기에서 수차례 현금 인출해서 이상하잖아. 누가 받았겠습니까? B씨가 받았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조사를 하는 거고 C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남편 연금에서 수익으로 자금 마련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증여세 내면서 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사실 무사통과했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고, 자, 요거는 이제 최근 기사인데, 요거는 2월 14일날 기사예요.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 A부터 Z까지 다 묻히면 답이 없어. 이건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사례를 보게 되면 A씨 같은 경우가 텔레마케팅 알선업을 통해 나름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소득이 아니라 현금을 받은 것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득세 처리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돈의 현금을 모아서 사긴 샀는데 야 너 공식적으로 너 소득세 증명원 보니까 연봉이 3천이던데 어떻게 10억짜리 샀니? 이렇게 되는 거죠. 3천 외에 별도로 이렇게 또 받은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뭘 사기가 불안하죠. 근데 예전부터 이랬어요. 근데 그게 어떤 범주가 굉장히 덩치가 큰 뭐 빌딩을 산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됐던 거지 이렇게 아주 소액의 개인들까지 오지 않았는데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겁니다. 조사 범위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 상황이 닥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식인 거고. 자,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 출처 소명과 자금 출처 조사는 개념부터 다르다. 소명 같은 경우에는 80%만 맞으면 돼요. 무슨 얘기 알겠죠? 내가 집을 더 5억 정도에 대해서 소명을 해봐. 그럼 4억까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80%면. 나머지 1억은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돈 번 과정을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80% 정도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금 출처 소명은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 조사 들어갔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A부터 Z까지 모든 자금 조사를 다 하죠. 그래서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 출처, 자금 출처 조사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사 수임 업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자금 출처 조사에서 원천 내역이 입증하지 못하는 개인의 경우나 소득세, 증여세, 탈루 및 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실상 답이 없고 조사 한번 두드려 맞게 되면 먼지나기 맞으면서 돈 많이 털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 뭐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자금 출처 조사만으로 집값 잡겠나?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이야기면 자금 출처 조사만으로도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 라는 내용인데,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거냐면은,
대응번호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자, 오늘 3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이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까지 확대되면 수용성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액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과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자금 출처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상 초과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주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가격이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여기서 피한 내지는 적용이 덜한 비규제 지역의 6억 원 뭐 이상이나 투기과열지 조성되는 3억 이상 주택 9억 미만 3억에서 9억까지는 증빙 서류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인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편안하게 좀 쓰면 됩니다. 아주 타이트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뭐 그런 대로 거래가 있을 것이고, 제일 효과를 많이 볼 대상들은 당연히 규제에서 피한, 그래서 풍선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여러분들 굉장히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어떻게 흐르는지 잘 보세요.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의 주택들, 아파트들 사셔도 됩니다. 수용성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있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준비도 3월달부터 시행될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